혹시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한두 번씩 꼭 잠에서 깨시나요?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화면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진짜 꿀잠 자고 있는데 꼭 새벽 2, 3시쯤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 신호가 와서 깨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통계를 한번 볼까요?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은 69%, 그리고 여성은 무려 76%가 매일 밤 한 번 이상은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한 문제죠. 이렇게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야간뇨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의 심장 상태나 호르몬 변화,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알려주는 일종의 건강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간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남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원인은 없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다시 꿀잠을 잘 수 있는지, 또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둘째, 다른 땐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만드는 양은 괜찮은데 우리 방광이 그걸 잘 저장하지 못하거나, 딱 이 3가지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전신성 단뇨는 당뇨병처럼 하루 종일 소변량이 많은 경우를 말하고요.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두 번째, 야간 단뇨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야간뇨 환자의 거의 9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가장 흔한 원인인 거죠. 마지막, 방광 용적 감소는 과민성 방광이나 남성분들, 전립선 문제 때문에 방광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야간뇨의 원인이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몸이 다른 만큼 이유도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방광이랑 요도 조직을 약하게 만들어서 과맹성 방광으로 이어지는 게 핵심 원인이에요. 반면에 남성분들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전립선이 소변이 나가는 길을 막아서 방광에 무리를 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깨고 나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걸까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중요한 숨은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만약에 내가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자다가 컥 하고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밤에 화장실 가는 진짜 원인은 방광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과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수면무호흡증으로 기도가 순간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막 애를 쓰면서 가슴에 엄청난 압력이 생깁니다. 이 압력이 심장을 꽉 누르게 되는데 이때 심장이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압력이 높은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한테 지금 당장 물 빼! 빨리 소변 만들어! 하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막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소변이 확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다행히도 우리가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넉넉하게는 4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수 마시는 걸 좀 줄이셔야 해요.
저녁 식단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저녁에 짠 국물이나 찌개 종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 하나 드리자면 국물 있는 음식을 드실 때 숟가락 대신 젓가락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국물 섭취량이 확 줄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수분이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쏠리잖아요. 이게 밤에 누우면 다시 몸 안으로 싹 흡수되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쉬는 거예요. 둘째, 낮 동안에 압박 스타킹을 신어서 애초에 다리에 수분이 고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당연히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단뇨에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물이 꽤 효과적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약은 여성과 남성에게 필요한 용량이 달라요.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 원인과 성별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처방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대부분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들인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상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표에 있는 증상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밤에 깨는 것과 더불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소변 볼 때 아주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혹은 발열이나 오한 이동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야간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광암이나 신장감염 같은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뇨는 당신 몸의 건강 바로미터다. 네, 밤에 깨는 걸 그냥 귀찮은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이 지금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자,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내 몸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거기서부터 편안한 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